네, 보신 대로 지수 지수가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생각보다는 나스닥이 강하게 또 튀어 올랐고, 이거는 뭐 몇몇 기업에 좀 연관이 많이 돼서 최근에 지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약간 아리송했습니다. 네, 어떤 게 이렇게 각 지수별로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저희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그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빨간불과 파란불이 엇갈려서 혼재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좀 안심을 했잖아요. 뉴욕 증시 보면서. 네, 주말장의 포인트 먼저 좀 짚어주세요. 네, 미국 증시는 아마존 효과로 나스닥이 특히 강했는데요. 다우는 약보합을 기록했고, 나스닥은 1.6% 상승, S&P 500은 0.5% 상승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소프트웨어 섹터가 좀 강했는데, 줌인포 테크놀로지가 6% 상승, 그 다음에 테이크2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라는 주식이 있는데 7.4% 상승, 우버가 7.3% 상승, 쇼피파이가 8.2% 상승, 그 다음에 스노우플레이크가 7.6%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터로 관련 주식인 MP 머티리얼즈가 6.2% 상승, 그 다음에 솔리드 파워가 9% 상승, 그 다음에 마블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반도체 기업이 있죠. 3.6% 상승, 글로벌 파운드리 반도체 기업이 5.5% 상승, 자일링스도 3.2% 상승했습니다. 전기차 충전 관련 주식인 차지포인트 홀딩스가 5.3% 상승, EV고 블링크 차징이 3% 상승했습니다. 아마존이 13.5% 급등했는데요. 실적 호조, 그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회원권의 가격 인상, 그 다음에 1월부터 지금까지 자사주를 50만 주를 매입했다라는 소식이 강세를 나타냈고요. IB들은 일제히 목표 주가를 전부 상향했습니다. 특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빵 주식과 인터넷 기업 중에서는 올해 최고 수익률을 기록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 주식인 유니티 소프트웨어라고 있는데 17.4% 급등했습니다. 컨센서스 상위 실적을 발표한 것인데요. 그리고 은행 업종이 어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3을 기록하면서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 상승, 웰스파고, 그 다음에 JP 모건 체이스가 2%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포드가 9.7% 급락을 했는데요. 컨센서스 하회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수가 46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15만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93%를 기록했고요. 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 다음에 CNBC에서는 지금 현재와 같은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제 불안하면은 변동성 낮은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얘기를 하면서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일렉트릭 파워, 에브비 등을 들었습니다. 네. 저변동성 주식이 가져가기 마음 편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변동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자, 아마존의 효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큰 종목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불안한 요소들이 주말에 좀 많이 포착이 됐는데, 일단은 비농업 부분의 고용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이게 예측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너무 빗나갔잖아요. 네. 15만 명 예상을 했는데 거의 7만 명이 육박하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봤습니까? 악재로 봤습니까? 비농업이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그 긴축에 대한 강도가 높아질 거라시라는 원래 예상이 당연히 이런 수치가 나오면은 있어서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네. 전일자 상승은 결국엔 그 전날에 이제 나스닥이 이제 3.7% 정도 급락을 하는 바람에 일부 좀 되돌린 것으로 좀 봐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뭐 그 낙폭이 크지 않았던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약보합을 기록한 게 그게 원인이고, 그다음에 어제 뭐 상승 같은 경우에 기술주의 상승은 결국에는 워낙 좀 올해 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나 뭐 전부 다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에 일부 위험을 좀 감수하겠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될, 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이했어요. 지금 1.92까지 올라가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2%에 도달하는데 기술주에 대한 투매가 안 나왔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이 강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동향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래도 국채 금리를 아마 예의주시하면서 이번 주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3월에 50bp 가능성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연준 총재들의 발언이 나오면서 지난주에 변동이 조금 잡혔잖아요. 근데 비농업 부분의 고용이 나오고 나서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다시 빅 스텝 가능성 얘기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 거거든요. 네. 이 연관성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0점 그래도 빅 스텝을 밟지 않겠다는 게 지금 시장에 지금 중론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 2월 고용보고서가 좀 나와야지 좀 어느 정도 좀 가닥이 잡힐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CMA 패드워치 전망에 따르면은 3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100%가 나오고 있고요. 25pp 인상 가능성이 63, 50pp도 36이나 나와가지고 그래도 안심할 수는 없는 퍼센티지더라고요. 거의 맞습니다. 40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50pp도. 예.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역시 네. 2월 고용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와야죠. 중요하게 좀 결정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게 나오면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노동시장 참가율이 여전히 뭐 좋습니다. 62%고 특히 24세에서 54세까지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연령층에서의 참가율도 지금 82%로 집계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고용시장은 좋게 나오고 있고 탄탄하네요. 실업률은 3.9에서 4%로 0.1%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그거는 고용시장에 참가하는 사람,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결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몇몇 조금 민감한, 코로나에 민감한 업종에서만 좀 해고가 됐나 봐요. 이제 그거 말고는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굉장히 탄탄하다. 실업률 완전하죠. 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이 체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CPI가 또 이번 주에 발표가 되잖아요. 7.2가 나옵니다. 예상치가 7.2가 나오게 되면서 이것도 국채금리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CPI 보면서? 예. 지금 예상치로는 지금 7.2까지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7% 나왔지 않습니까? 네, 7% 이제 뭐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 또 다시 한번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지금 워낙 시장의 예상치가 높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보다 더 높게 뭐 한 7.5 이렇게 가면은 시장의 충격은 조금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는데 뭐 7% 정도 예상치에 근접하게 나오면은 시장은 여전히 낙폭과대에 대한 것을 더 우선으로 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당분간에 이 국채금리가 2%를 결국에는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요거에 이제 촉각을 곤두 세우면서 좀 변동성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난주에 버텼던 거는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었습니다. 물론 굉장히 뭐 등락이 엇갈리게 되면서 급락했던 대형주, 페이스북 같은 종목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술주의 성적이 잘 나와가지고 버텼습니다. 이번 주에 그 바통을 이어받는 파이자 워낙에 또 기대치가 높고요. 뭐 이런 디즈니, 그 다음에 앞에서 저 변동성 주식에 추천해 주셨던 코카콜라, 이것들도 다 실적 발표하는 주간에 포함이 돼가지고 이번 주는 어닝 분위기 어떻게 점검하세요? 뭐 어닝 분위기야 뭐 화이자는 좀 잘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코카콜라도 괜찮게 나올 것 같고 지금은 금리 지금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이는 거는 금리 인상은 이제 뭐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그게 뭐 변수라기보다는 어차피 상수에 가깝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을 좀 좌우할 거 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파이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치가 워낙에 높아가지고 요거는 그냥 쏠쏠까요? 중립일 거라고 저는 그냥 중립일 것이라고 보고 있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이 컨센 대비 이제 좋게 나왔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뭐 시장에서 조금 목표치를 조금 낮춘 것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고 있고 원래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좀 안 좋죠. 그럼 많이 좀 안 좋은데 결국에는 시장이 좀 눈높이를 낮춘 것으로 보고 있고 화이자는 지금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좀 잘 나오더라도 주가는 크게 뭐 반응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의 호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종목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다만해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도 굉장히 강하게 어닝 발표하고, 지금 주인공이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굉장히 극단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포드의 급락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포드의 급락은 결국에는, 전기차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으로 너무 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일정 부분 컨센에 좀 안 좋게 나온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아이비들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전기차 부분과 AI 부분에서 스피노프가 나오면은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지금 아이비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반에 지금 여지까지 공급난이 있어가지고 출시가 순조롭게 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신차 출시가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 만드는 쪽도 여의치가 않은 게 이제 원재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는 구도고요. 이 전기차 쪽에 대한 투자 전략 세우기가 정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같아요? 예. 지금 배터리 가격이 니켈 가격이 급등으로 많이 인해서 올랐어요. 예. 지금 결국에는 배터리 가격이 올해 뭐 상당 부분 인상이 될 것 같다, 강세를 볼 것 같다 얘기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테슬라가 올해 신차를 출시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배터리 그 부분에 조금 어떤 가격이 안정돼야지 전체적인 전기차 출시도 조금 원활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올해 신차 출시 안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게 펠로톤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 떡상이 될 것 같은 M&A다라고 헤드라인을 달면서 굉장히 또 관심이 많았던 뉴스였는데 보니까 여기에 애플도 관심이 있다고 해요. 지금 아마존 나이키뿐만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펠로톤의 가치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저는 뭐 펠로톤 주식을 솔직히 잘 모르는데 네. 홈트레이닝 기구 업체 정도라는 것만 알고 물론 뭐 어느 정도 네임밸류는 있는데 그게 가져가는 게 승자가 될지 아니면은 네. 아니면은 뭐 M&A의 저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적정 가격으로 인수하느냐가 뭐 중요할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올라오고 있는 업데이트로 보면 입찰 관련 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확진자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집에서 워낙에 또 운동기구 놓으시고 위험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인기를 좀 편승해가지고 또 높은 몸값에 팔리면 펠로톤 입장에서는 좋은 거니까요. 네, 가져가는 쪽에서도 잘만 활용한다면 기업가치 있다라는 평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고, 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조금 들여다봐야죠, 전문가님. 그 지난주에 많이 올라와가지고. 뭐 예. 지난주에 이제 2,800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반등 과정에 있는 연속 선상으로 보고 있고요. 여전히 2,800까지의 반등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별로는 굉장히 IT주,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또 금요일 날에 강세를 나타냈는데 네. 제가 저번 주 이제 설 연휴 끝나고 IT와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 좀 주목해서 보자고 했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여전히 리오프닝주, IT 관련주 쪽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종목별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실적 대비 많이 빠진 종목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리오프닝과 반대급부에서 또 움직이고 있는 진단키트주들이 종목의 변동이 굉장히 컸잖아요. 근데 주말자로 보니까 2개 업체가 더 이번에 식약처에서 맞습니다. 허가 내줬어요. 빨리 만들어서 공급하라고. 네, 진단키트는 이번 주 어떤 흐름 나올까요? 수젠텍이 장 마감 후에 이제 네. 정부에서 허가한 업체 중에 하나로 이제 상장 업체 중에 수젠텍이 있었고 하나는 이제 비상장 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예. 아직까지 완전히 꺾였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고점 다시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고점 돌파 못하면은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매도하는 쪽이 그냥 좋아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요하네요. 네. 네, 고점 돌파 못하면은 포기각이다. 진단키트 요거까지 저희 전략 기억하겠습니다. 정말 잘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젠텍하고 젠바디라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아마 구하고 싶으셔도 가격도 가격입니다만 공급량이 조금 달려가지고 진단키트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관련된 전략들 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피크를 찍느냐 안 찍느냐 요거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급부에는 리오프닝을 오히려 추천을 합니다. 리오프닝과 IT를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의 변동성이 이제 잡혀야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CPI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뉴욕 증시가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주가의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올지도 이번 주에 잘 챙겨보시면서 전략 챙겨보셔야 될 것 같네요. 최현재 전문가와 함께 모닝타임즈였습니다.